자, 이제 즐겁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우리 정말 칭찬 스킬, 우리 교수님 모셔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간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인정입니다. 칭찬과 감사를 늘리면 나는 상대가 원하는 인정 욕구를 보다 많이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비난으로 나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사람과 칭찬으로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 우리는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될까요? 그래서 인간관계 세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견이 있고 또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때 더 큰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상대방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는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길, 원하는 존재임을 이해하라는 뜻이고 이것은 비난을 줄이고 칭찬을 늘리는 일을 통해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다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인간관계의 기본 태도를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비난보다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재. 이것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기본 원칙 세 가지의 핵심입니다. 비난은 줄이고 칭찬 감사를 늘려서 상대가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자님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편인가요?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래도 아파트에서 만나는 어르신들한테는 인사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는 인사를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인가요? 아이들한테는 쉽게 하죠. 그런데 이제 막상 저랑 비슷한 또래한테는 아. 인사를 하기가 조금 쑥스럽긴 해요. 네,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도요? 네. 상대방이 먼저 인사를 건네면 기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것보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제가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인사를 하지 않으면 살짝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신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잘 모르는 이웃 사람과 있으면 좀 어색하시죠? 네. 때로는 상대방이 먼저 인사를 하지 않으면 기분이 매우 나쁘다. 그 이야기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먼저 가볍게 인사를 건네면 그 아파트 안에 어색하고 이 냉랭한 분위기도 한결 가벼워지고 내 기분이 나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는 것일까요? 하지만 되게 귀찮기도 하고 또 굳이 내가 먼저 인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아마도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때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면 상대방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받아줍니다. 굳이 상대에게 인사를 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이 상대는 그저 나를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이 행동에서 어쩌면 우리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 보시겠죠? 상대방의 인사에 그저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되는 행동, 그 작은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상대방의 관심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관심을 받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먼저 관심을 네. 보이면 되나요? 그렇죠.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네. 우리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받기 위해 2년 동안 애를 쓰는 것보다 상대에게
단지 2주 동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어르신들 평소에 좋은 글이나 멋있는 사진이 있으면 가족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주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관심입니다.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관심받길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굳이 많은 인기를 바라진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데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애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옷을 새로 사 입고 모임에 가면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누가 오늘 좋아 보인다, 오늘 멋있다, 네, 야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관심을 보이면 아니야, 아유 왜 이래 하면서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척 하더라도 속으로는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시죠. 우리 자녀들도 어르신들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사는데 부모가 그것을 만약에 알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워서 야근하고 퇴근을 했는데 엄마나 아빠가 야 수고했다, 저녁은 먹었니?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과 오히려 야 좀 일찍 다녀라, 야 밤늦게 또 살찌게 뭘 먹니? 라고 아무도 그 수고를 몰라주는 것은 자녀 직장 생활의 동기부여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에게 사실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죠? 만약에 자녀가 요즘 환절기에 어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저랑 보양식 먹으러 가요. 라고 말을 건네는 자녀와 문자나 전화도 자주 하지 않는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더 이쁘세요? 아마 자식은 다 이쁘다 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관심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또 자랑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 모든 행동들의 이면에는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봐 라는 마음과 몸짓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관심은 기대보다 적을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설사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더라도 아마도 우리는 자신의 얼굴이 잘 나왔나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인간의 관심사 1순위는 언제나 나 자신이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동시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관계에서 관심이라는 에너지는 나를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향하고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악세사리를 가지고 있나, 또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왔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관심은 실상은 나에 대한 이 비교 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실은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심의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사회자님, 제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른 사람은 다 지옥에 가도 이 사람만은 천당에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을 추천한다면 누구를 추천하시겠어요? 와,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신앙적으로는 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글쎄요. 지금 인간관계를 위해서 대답을 회피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뭐 그분이 보이는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추천했다가 아니면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대답을 네, 해주셨는데 네. 얼마 전 미국에서 같은 질문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87%의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네, 딱 한 사람 천당에 갈 수 있는 사람. 87%의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와. 결국 인간이 가장 관심이 많은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내가 관심을 받고 친구를 얻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받고자 한다면 뭐라 그랬죠? 그저 먼저 인사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즐겁고 또 행복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자님 혹시 단골집이 있으신가요? 단골집 많죠. 네. 네. 그러면 그 중에 생각나는 단골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왜 그 집이 나의 단골집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음식점으로 먼저 사례를 들면 일단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래서 한 번 갔는데 두 번 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면 바로 단골집 되는 거죠. 그럼 단골집이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좀 많은 편이죠. 네네. 네,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어르신들도 단골집이 있으시죠? 우리가 단골집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왜 그 집을 단골집으로 만들었을까? 단골집에 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송정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알아봐 준다. 우리 송정희 선생님 오셨어요. 우리 양원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라고 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게 해준다. 우리 송정희 사회자님은 저기 구석진 자리, 사람들이 잘 알아보기 어려운 자리, 이런 자리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그 자리로 가실까요? 라든지 창가 좋아합니다. 창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중앙에 앉는 거 좋아해요. 중앙에. 그래서 우리 양원선 선생님은 중앙 자리 좋아하시잖아요. 넓은 자리.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나의 취향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그래서 뭔가 서비스라도 한 가지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끼리 빈대떡 부쳐 먹고 있었는데, 좀 우리 양원선 선생님도 한번 빈대떡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좀 서비스를 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단골집에 가는 세 가지의 이유, 나를 알아봐 준다, 그리고 나의 취향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상. 이 서비스가 따라온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단골집에 가서 느끼는 이 세 가지, 바로 이것이 나에 대한 상대방의 순수한 관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순수한 관심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가 집에 왔을 때 또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떠신가요? 자녀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미소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미소는 그저 어색한 표정에 그치지만 상대를 위하는 마음은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미소를 환하게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제는 내 편이나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냥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관심을 받으려는 행동을 멈추고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내 관심사에 동조해주는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노력을 조금만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가장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향하는 관심의 에너지는 반드시 상대에 의해서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내용을 미인, 대칭, 비불이라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하고 칭찬하면서 비난, 비판, 불평은 하지 않는다. 미인, 대칭, 비비불 꼭 실천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인간관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의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듣다 보니까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관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수업 들으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미인 대칭, 미인은 대칭이다, 비비불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오늘 양원성 강사님의 강의가 잘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위를 좀 둘러보시면 칭찬할 거리가 많이 보이세요? 안 보인다면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